안녕하세요, 마치데빗입니다. 오늘은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레빗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13년에는 자영업을 처음 하는 거여서 프랜차이즈나 향후 2차 파생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앞에 것만 보면서 막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도 좀 많이 헤비한 상태로 진행이 돼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제가 느낄 때도 이거 점주님들이 과연 편하실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해외 진출 갔다가 오고 올해 11월 달부터 제가 한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생각했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뭐였냐면 혼자서 혹은 이제 와이프까지 둘이서 점심에 도와주는 걸로 했을 때 배달로만 매출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포지셔닝을 다시 짰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제 다들 공감 많이 하시겠지만 요즘에 사람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은 좀 많이 자정작용이 일어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어마무시한 인건비의 상승과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이제 조금 많이 버거워진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참 직원들 많이 썼을 때 보험료만 막뭐 4, 500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뭐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야 되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뭔가 이렇게 이득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직원들이 뭐 제가 그 보험료를 내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그거를 안 내고 직원을 쓰는 거 말도 안 되고. 2018년 전에는 이제 특정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2018년 전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붙지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딱 알바만 쓰면서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바 파트타이머나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었고 그냥 직원으로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마음 맞는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랑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직원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1층에 비싼 임대료 내지 않고 2층에서 우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고객분들은 뭐 포장 정도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사님들이 와서 배달만 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 이것저것 다 하고 떼가면 뭐 나오는 걸로는 21%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진 한 40% 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4,000원 가져갑니다. 거기에 부가세도 2번 떼어가요. 이거 부가세 떼고 저거 부가세 떼고, 그리고 저도 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이중 부가세인데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고 법으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세수 문제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뭐 조금 점심 저녁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애기들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등원시키고 점심에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기 전에 들어가고 남편 또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워라밸은 제대로 맞출 수 없더라도 사실 저는 워라밸이 삶에 중요시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게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물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시겠죠. 물론 저와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재밌고 일을 함으로써 저의 어떤 자아도 좀 찾는 편이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그 결혼을 안 하거나 안정이라는 게 좀 없다면 좀 더 많이 놀고 싶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뭔가 좀 삶의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취미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마취래빗이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좀 그런 좀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막 부만 쫓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조금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고 막 어마무시한 돈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뭐 제가 돈을 거기까지 벌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과 재밌는 직장과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테레빗이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 가고 싶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자동화는 더 이상 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자동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초보이신 분들이 혼자서도 많은 양의 음식을 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레시피를 짜고 동선과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어떤 도출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가로수길에서 10년 넘게 있다가 이제 1년 8개월 동안 제가 장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좀 쉬고 11월 달부터 교대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스튜디오처럼 해가지고 이런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주방 랩실이 있었으니까 주방에서 이제 배달을 시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출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저희 음식을 찾아주고 계세요. 초창기에 어떤 그 미장량을 못 맞춰서 오히려 좀 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정도 이렇게 하나의 일만 좀 마취레빗만 했잖아요. 마취레빗만 제가 지금 12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오더한테 기 빨릴 일이 없는데 기가 빨려요. 그렇다는 건 자동화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또한 요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이제 좀 자정작용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베이비 붐 세대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어떤 혈압, 당뇨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가 하루에 한 끼를 어떻게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거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약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어떤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결국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거지. 도움은 줄 수 있겠죠, 보조제처럼. 근데 어떤 광고에서 보면 나 이 약 먹고 2달 만에 몇십 킬로가 빠졌어요. 근데 2달 만에 몇십 킬로가 빠지면 진짜 그거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날 정도로 몸이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제가 144kg를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7년, 8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한 1년에 뭐 10kg씩 조금씩 빼면서 지금 제가 89kg, 90kg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144kg 정도, 그러니까 체중계가 이걸 넘어서서 제 몸무게를 못 쟀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145kg, 150k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바지 사이즈가 40인치, 막 42인치 이런 거 입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33 반, 뭐 34 입으면 좀 크고요. 뭐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1년에 10kg씩만 꾸준히 빼도 다이나믹한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저희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뭐 그런 분들 걸 좀 보면은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잠깐의 약 먹으면 살 뺄 수 있어, 뭐 이거 먹으면 도움을 많이 줘, 이런 식의 조금 허황된 광고도 여전히 있죠. 그건 뭐 그것도 또한 존중합니다. 마케팅이고 또 다이어트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 팟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내가 한 끼를 건강히 먹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수분을 좀 더 섭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한 삶을 찾으려고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이런 한국 외식업에도 되게 큰 문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젊은 층에서는 이런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이제 건강염려증 있는 나이대가 점점 이제 볼륨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쪽 시는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제가
12년 전에 처음 대한민국에 샐러드 레스토랑이라는 거를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저만 이제 막 샐러드 레스토랑 잘 될 거야 뭐 그랬지, 그냥 빈감인가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저는 못했지만 저의 뒤에서 오픈한 다른 여러 샐러드 레스토랑들이 되게 크게 성장한 곳이 많죠. 뭐 사실 질투도 많이 납니다만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길을 가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2기 마치리빗 2기 2025년부터 정확히 딱 12년 만에 새롭게 지금 제가 선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원을 뽑지 않고 남편분 혼자서 줄을 잡고 뭐 아내분이 좀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점심 파트만 저희가 뭐 파트타임을 쓴다든가, 주 한 5.5일 정도 일을 하고 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좀 조율을 하면서 자기 삶과 일에서도 좀 프라이드도 느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되게 슬픈 일이겠지만 뭐 어쨌든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 마치레비 좋아하시는 많은 단골분들이 맨날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마세권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저기서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프랜차이즈가 답이었고, 1기 마치레빗은 좀 너무 헤비한 볼륨을 갖고 있었어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기도 그렇고 좀 더 레스토랑스러운 곳이었죠. 좀 그런 것들을 좀 되게 간소화시키고 뭐 재료와 포장과 여러 가지 한 상황에 맞게, 이제는 배달 없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술과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 없고, 뭐 그렇다고 갖고 있는 재료값을 높이면서 하기에도 이제 부담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재료값은 더 줄이고, 그리고 배달은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배달 인력을 저희가 한 명만 고용해도 조정비로 나가는 금액이 거진 한 7, 800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배달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를 차원하면 이해가 돼요. 대신 그거를 이겨내려면 저희가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음식만을 파는 게 아닌 이제 문화를 같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배고프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내 다음 스케줄에 맞춰서 나는 이런 운동을 할 거니까 나는 지금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이야기, 스토리들은 뭐 제가 해 나가야겠죠. 제가 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검증해 내 나간다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낼 수 있겠죠. 확신 없이 제 생각이 맞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재밌으니까 하고 있고,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팔로우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얘기가 재밌고 공감이 되시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같이 전달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뿌잉. 이상 마치드웨시였습니다.